서울 동부의 한 재래시장. 아침 7시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찹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배추 싸요. 생선 신선한 거 들어왔어요. 상인들의 목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지죠. 그 시장 구석 가장 후미진 곳에 작은 야채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준호의 가게예요. 간판도 낡고 자리도 구석진 곳이지만 이상하게 손님이 끊이지 않아요. 아저씨, 여기 상추 싱싱하네. 맞아요.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준호는 언제나 밝게 웃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이상한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허름한 외투를 걸치고 찢어진 장갑을 낀 노인. 한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 머리엔 후줄근한 두건을 쓰고. 할머니는 진열대 앞에 멈춰 섰어요. 한참을 오이를 들여다보더니 작게 물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할머니. 1,000원 좀 비싸네. 800원 하면 안 돼요?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누가 봐도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였거든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돈은 나중에 주셔도 돼요. 정말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오이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죠.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같이 나타났어요. 어떤 날은 오이를, 어떤 날은 감자 2개를. 그때마다 할머니는 말했어요. 조금만 깎아주면 안 될까? 그리고 준호는 항상 대답했죠.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편하실 때 주세요. 시장 사람들은 수군댔어요. 저 청년 참 순진하네. 저러다 망하는 거야. 돈도 안 받고 물건 주면 어떡해. 하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가 불쌍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 상인회장 박 회장은 준호를 곱게 보지 않았어요. 저 구석에 있는 주제에 장사는 잘하네. 박 회장은 뭔가 속이 상했죠. 자기보다 장사를 잘한다는 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은 상인들에게 슬쩍 말을 흘렸어요. 저 청년 유통기한 지난 거 판다던데? 정말요? 내가 어제 봤어. 상한 채소 싸게 받아오더라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그리고 준호의 가게엔 손님이 줄기 시작했죠. 준호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손님이 안 오시지?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날도 할머니는 찾아왔어요. 여전히 허름한 차림으로. 오늘은 무 하나만 주세요. 네, 할머니, 여기요. 준호는 싱싱한 물을 골라 봉투에 담아줬어요. 할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준호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뭔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죠. 청년, 요즘 장사 안 돼요? 네, 좀 그래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손님들이 안 오시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들이란 소문에 약한 법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흔들리죠. 할머니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죠. 준호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할머니는 뭔가 아시는 것 같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왜 매일 이 가게에 오는 건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할머니의 손에 쥐어진 게 무엇인지. 사실 그 할머니는요, 강남 일대에 수백억 땅을 가진 부자였어요. 이 시장 건물의 주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할머니에겐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쁘고 착한 딸. 그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바로 준호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이 청년이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돈을 보고 다가온 걸까?
그래서 할머니는 결심했죠. 직접 확인해 보기로. 거지로 변장해서 그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한 달 동안 매일 찾아가서 돈 한 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는 알게 됐어요. 이 청년은 진짜라는 걸. 돈이 없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걸. 하지만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였죠.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게 할머니가 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딸에게 말했어요. 민서야, 그 청년 괜찮은 것 같아. 정말요, 엄마? 응.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사람의 진심은 말이야.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이거든. 시장 구석의 작은 가게. 그곳에서 벌어질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날 시장 구석에 처음 온 그 할머니가 사실은 이 시장의 주인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준호는 31살이에요. 대학도 못 나왔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성실함. 새벽 5시면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합니다. 아저씨, 오늘 채소 신선한 걸로 주세요. 그래, 준호야. 너 오면 좋은 거 챙겨줘야지. 준호는 도매상 아저씨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항상 밝게 웃고 약속을 지켰거든요. 이번 달 물건 대금 여기 있어요. 벌써? 다음 주에 줘도 되는데. 아니에요. 약속은 지켜야죠. 그런 준호였어요. 시장으로 돌아와 가게 문을 열면 7시. 상자를 날라다 진열하고 물을 뿌리고 하나하나 손질합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어요. 손님이 오면 최선을 다해 설명했죠. 이 상추는 오늘 아침에 받은 거예요. 농약 안 쳤어요. 정말? 그럼 이거 주세요. 감사합니다. 돈이 좀 부족한 손님이 있으면? 준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미안해요, 청년. 아니에요. 저도 어려울 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준호를 좋아했어요.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으면 준호는 근처 카페로 향합니다. 그곳엔 항상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민서야. 오빠. 민서는 28살이에요. 작은 키에 단발머리, 환하게 웃는 얼굴. 준호는 민서를 볼 때마다 행복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 오빠, 괜찮아. 내 얼굴 보니까 피로가 싹 풀려. 두 사람은 1년 전에 만났어요. 민서가 시장에 장을 보러 왔다가 준호의 가게 앞에서 넘어진 거예요. 아야, 괜찮으세요? 준호가 황급히 달려가 민서를 일으켜 세웠죠. 무릎이 까졌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준호는 약국에서 밴드를 사다가 발라줬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민서는 자꾸 그 가게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준호의 따뜻한 손길이.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몰랐어요. 민서의 진짜 정체를. 민서의 본명은 윤민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바로 윤정숙 여사였죠. 강남 일대의 건물 3채, 땅도 수십억 어치를 가진 부자. 하지만 민서는 그 사실을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어. 돈 때문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사랑해줬으면. 그래서 민서는 평범한 직장인인 척했어요. 나 회사 다녀. 작은 무역회사. 그래. 힘들지 않아? 괜찮아. 오빠 보면 힘이 나는 걸.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죠.
하지만 한 사람은 불안했어요. 바로 윤정숙 여사. 민서야, 그 남자. 정말 괜찮은 거니? 엄마, 걱정 마.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윤정숙 여사는 딸이 걱정됐어요. 예쁘고 착한 딸. 세상 물정 모르는 딸. 혹시 저 남자가 우리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민서가 부자인 걸 알면 태도가 달라지는 건 아닐까? 윤정숙 여사는 평생 사람들을 봐왔어요.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들을, 진심인 척 하다가 돌아서는 사람들을. 민서야, 엄마가 한번 만나볼게. 정말? 엄마가 오빠 만나줄 거야? 응.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민서는 기뻐했어요. 엄마가 허락해준다면 이제 정식으로 사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윤정숙 여사의 생각은 달랐어요. 제대로 시험해봐야겠어. 돈이 없을 때, 어려울 때도 우리 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사는 계획을 세웠죠. 거지로 변장해서 한 달 동안 지켜보기로. 그 남자의 본성을 파악하기로. 민서야, 엄마 한 달만 시간 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윤정숙 여사는 오래된 옷을 꺼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봉사활동 갈 때 입던 옷. 거울을 보며 화장을 지웠어요. 그리고 머리를 헝클어뜨렸죠. 거울 속 자신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다음 날부터 윤정숙 여사는 시장에 나타났어요. 허름한 할머니로 변장해서. 그리고 준호의 가게를 찾아갔죠.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요, 할머니. 1,000원. 좀 비싸네. 윤정숙 여사는 준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는 짜증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 순간 윤정숙 여사는 생각했어요. 연기일까, 진심일까? 한두 번은 누구나 친절할 수 있어. 하지만 계속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여사는 매일 찾아가기로 했어요. 귀찮게 굴면서, 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지 확인하기로. 한편 시장 입구에 있는 박 회장. 그는 준호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청년이 장사를 너무 잘해. 손님들이 다 저리로 가잖아. 박 회장은 시장에서 제일 큰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요즘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죠. 저 청년 때문이야. 분명히. 박 회장은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시장엔 서서히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선 할머니로 변장한 부자 여사가, 다른 한쪽에선 질투에 불타는 상인회장이, 그리고 그 한가운데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준호가 있었죠. 민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오빠, 엄마가 시험하고 있는 거 알면 화낼까? 하지만 이게 끝나면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서는 준호를 믿었어요. 그의 마음을 믿었고 그의 진심을 믿었죠. 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하지만 그 소란 속에 조용히 숨겨진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매일같이 준호의 가게에 나타났죠.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어떤 날은 저녁 무렵. 청년, 오늘은 감자 있어요?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얼마예요? 3개에 2,000원이요. 1,500원 하면 안 돼요? 준호는 매번 똑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번도 짜증낸 적이 없었죠. 할머니, 그냥 가져가세요. 편하실 때 주세요.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윤정숙 여사는 속으로 점수를 매겼어요. 첫째 날 통과, 둘째 날 통과, 셋째 날 역시 변함없네.
하지만 여사는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건지.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일부러 무거운 배추를 골랐어요. 청년, 이 배추 하나 살게요. 네, 할머니. 포장해 드릴게요. 준호가 배추를 비닐에 담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 집까지 들고 가기 힘들 것 같은데. 어디 사세요?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해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마침 손님이 많은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정말요? 장사는요? 괜찮아요. 잠깐이면 되죠. 준호는 배추를 들고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빌라 앞까지. 여기에요. 할머니, 몇 층이세요? 3층이요. 그럼 제가 올려드릴게요. 준호는 배추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숨이 찼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할머니, 문 여세요. 문이 열리고 좁은 방이 보였어요. 윤정숙 여사가 일부러 빌린 원룸이었죠. 여기 놓을게요. 고마워요, 청년. 아니에요. 조심히 계세요. 준호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어요. 윤정숙 여사는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진짜네. 진짜 저런 사람이구나. 여사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순 없었죠.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 시장으로 돌아온 준호.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저씨, 어디 갔다 와요? 죄송해요. 할머니 심부름 좀 다녀왔어요. 장사는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한 손님이 불평했어요. 준호는 미안하게 웃었죠. 죄송합니다. 바로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 회장이었죠. 저 청년 정신이 없네. 장사는 안 하고 할망구 심부름이나 하고 다니고. 박 회장은 비웃으며 옆에 상인에게 말했어요. 저러니까 돈을 못 벌지. 그러게요, 회장님. 저 청년 곧 망할 거야. 두고 봐. 박 회장의 눈에는 질투가 가득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는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비 오는 날이었죠. 청년, 오늘 장사 잘 돼요? 아니요. 비 와서 손님이 없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네요. 해야죠. 이게 제 일인걸요.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어요. 옷은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우산 없으세요? 응. 집에 두고 나왔어. 어머, 감기 걸리시겠어요. 준호는 자기 우산을 꺼냈어요. 이거 쓰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여기 있으면 되니까요. 할머니는 우산을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내일 돌려주셔도 돼요. 할머니가 떠나고 준호는 혼자 비를 맞았어요. 민서가 우산을 들고 달려왔죠. 오빠, 왜 비 맞고 있어? 아, 민서야. 우산을 할머니한테 드렸어. 에이, 그럼 오빠는 어떡해? 괜찮아. 나는 여기 지붕 있잖아. 민서는 준호를 꼭 안았어요. 오빠는 정말 착해. 아니야, 당연한 거지. 멀리서 윤정숙 여사가 그 모습을 봤어요. 우산 속에서 딸과 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 저 청년은 정말 진심이구나. 우리 딸을 잘 대해주겠어. 여사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죠. 힘들 때는 어떨까?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저럴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님이 별로 없는 거예요. 평소엔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 이상하네. 오늘 왜 이래?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이 거의 오지 않았죠. 준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준호 씨, 네, 아주머니. 혹시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이요? 아주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말했어요. 박 회장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요. 무슨 소문인데요? 준호 씨 가게가 유통기한 지난 거 판다고. 뭐라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 적 없어요. 전 항상 신선한 것만 팔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는 것 같아요. 준호는 멍했어요. 왜 박 회장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 걸까? 내가 뭘 잘못했나? 그날 저녁 장사가 안 됐어요. 채소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매출은 거의 없었죠.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청년, 오늘 장사 안 됐어요? 네. 할머니.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손님이 안 와요. 할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힘들어하는 모습, 지쳐 보이는 표정.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수밖에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어요. 포기요? 그럴 순 없죠. 왜요? 전 이 일이 좋거든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준호는 작게 웃었어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윤정숙 여사는 그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 이 청년은 합격이야. 여사는 속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마지막 시험이 하나 더 남아 있었으니까요. 청년 힘내요. 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그 뒷모습을 준호는 한참 바라봤어요. 저 할머니는 왠지 특별해. 뭔가 아는 게 많으신 것 같아. 준호는 알 수 없었죠.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시장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곧 큰 폭풍이 몰려올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준호네 가게 상한 채소 판대. 유통기한 지난 거 싸게 받아온다던데? 그래서 그렇게 싼 거였구나. 시장 사람들은 수군댔고 손님들은 발길을 끊었죠. 준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신선한 채소를 받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준호는 여전히 밝게 인사했지만 손님은 그냥 지나쳤어요. 상추 보고 가세요. 됐어요. 냉담한 대답만 돌아왔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채소는 시들어갔어요. 준호는 밤마다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 정말 문 닫아야 하나. 그때 민서가 전화를 했어요. 오빠, 오늘 밥 먹을래? 미안해, 민서야. 오늘은 좀 힘들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준호는 민서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죠. 오빠가 힘들다는 걸. 민서는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뭘? 오빠 시험하는 거. 이제 충분히 봤잖아. 윤정숙 여사는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아직이야. 왜? 오빠가 좋은 사람인 거 이미 알았잖아. 좋은 사람과 강한 사람은 달라. 여사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인지 봐야 해. 하지만 오빠가 힘들어해. 그래야 진짜 모습이 나와. 여사는 단호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끝날 거야. 한편 박 회장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상인의 모임에서 그는 말했죠. 여러분, 우리 시장 이미지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왜요, 회장님? 준호 씨 가게 때문입니다. 불량식품을 팔면 시장 전체가 욕먹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증거요? 손님들이 안 오는 게 증거죠. 박 회장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우리가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무슨 조치요? 시장에서 내보내는 거죠.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준호의 인기가 부러웠던 사람들이었죠. 다음 날, 준호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회장과 몇몇 상인들이었죠. 준호 씨, 나와보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박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시장위원회 결정입니다. 뭔데요?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영업정지 경고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영업정지요? 왜요? 불량식품 판매 의혹 때문입니다. 의혹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준호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비웃었죠. 소문이 이렇게 퍼진 건 이유가 있겠죠. 그건 누가 퍼뜨린 거잖아요. 증거 있어요? 박 회장의 말에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증거가 없었거든요. 준호 씨, 이번 주 안에 해명 못하면 가게 비워야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저한테도 생계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차갑게 말했죠.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시장 규칙이에요.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 청년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 시장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아무도 준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준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허름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바로 윤정숙 여사였어요. 할머니, 이건 우리끼리 해결할 일이니까. 박 회장이 말을 막으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걸어왔죠. 저 청년이 불량식품 팔았다는 증거 있어요? 할머니가 왜 나서요? 증거 있냐고 물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단호했어요. 박 회장은 당황했죠. 증거는 소문이. 소문은 증거가 아니죠. 할머니가 준호를 돌아봤어요. 청년, 이 사람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예.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같은 거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아, 네. 있어요. 그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꺼냈어요. 여기요. 제가 매일 도매시장에서 받아온 기록이에요. 보세요. 전부 정식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장부에는 날짜별로 거래 내역이 적혀 있었죠. 사람들이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매일 받았네? 날짜도 다 찍혀 있고, 이게 사실이면 소문이 거짓말이잖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은 얼굴이 빨개졌죠. 그래도 할머니가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증거도 없이 사람 가게 문 닫게 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건 명백한 영업방해 아닌가요?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할머니 말이 맞네. 증거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박 회장은 당황해서 변명했어요. 난 시장을 위해서 그런 거지. 시장을 위해서요? 할머니가 박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아니면 본인 장사를 위해서요? 그 말에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람들도 눈치챘죠. 박 회장이 질투 때문에 그랬다는 걸. 회장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증거도 없이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박 회장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돌아섰어요. 두고 봅시다.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렸죠.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청년.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 빛을 봐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준호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죠. 저 할머니는 대체 누구실까? 왜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준호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 할머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멀리서 민서가 그 장면을 봤어요. 엄마가 오빠를 도와주는 모습을. 엄마, 오빠를 인정하신 거야? 민서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윤정숙 여사는 아직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직이야, 민서야.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야.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박 회장이 이대로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준호의 진짜 마음을 보여줄 거라는 것도. 시장의 오후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도와준 덕분에 소문은 잦아들었죠. 손님들도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미안해요. 우리가 소문만 듣고. 괜찮아요. 다시 와주셔서 감사해요. 준호는 여전히 밝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죠. 박 회장님이 가만히 있을 리 없는데. 준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자기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거든요. 여보세요? 시장 건물주 비서실이죠? 네, 무슨 일이십니까? 저 이 시장 상인회장 박진수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박 회장은 교묘하게 말했어요. 시장 내에 문제가 있는 점포가 하나 있어서요. 문제요? 네. 임대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점포인데요? 구석에 있는 야채 가게요. 준호네 가게. 전화 너머로 서류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여기. 잠깐만요. 잠시 후 비서가 다시 말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이 건물.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네, 한 달 전에 새 주인이 인수했습니다. 새 주인이 누군데요? 그건 저희도 잘 익명으로 처리하셨거든요. 박 회장은 이상했어요. 건물주가 바뀐 줄도 몰랐네. 이거 뭔가 이용할 수 있겠는걸?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새 건물주를 만나서 준호의 임대 계약에 문제를 만들기로. 며칠 후 준호는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양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죠. 준호 씨죠? 네, 그런데요. 전 이 건물 관리 회사 직원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건물주가 바뀌셔서요. 계약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요? 준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 무슨 서류요?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보증금 증명서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보증금 증명서요? 네.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 1,000만 원 입금 증명서요. 준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사실 보증금을 다 내지 못했거든요.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전 건물주가 500만 원만 내도 된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전 건물주님이 500만 원만 내래서.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계약서에는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나머지 500만 원 내셔야 해요. 이번 주 안에요? 네. 못 내시면 계약 위반으로 퇴거 조치됩니다. 남자는 서류를 놓고 가버렸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00만 원. 어디서 구하지? 그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은 100만 원도 안 됐죠.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저축한 돈도 다 썼거든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준호는 머리를 감쌌어요. 그날 저녁, 민서가 카페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죠.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어디야? 약속 있잖아. 미안해, 민서야. 오늘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바빠서. 준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민서는 알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겼다는 걸. 오빠,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혼자 해결할 수 있어. 오빠, 미안해, 민서야.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가 끊겼어요. 민서는 불안했어요. 그녀는 엄마를 찾아갔죠. 엄마, 오빠한테 무슨 일 있는 것 같아. 그래. 윤정숙 여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비서를 통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도와줘, 제발. 민서야. 여사는 딸을 바라봤어요.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야. 무슨 말이야? 그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봐야 해. 무슨 선택? 돈이 필요할 때 너한테 손을 벌릴까 아니면 혼자 해결하려 할까? 민서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설마. 그래. 내가 부자인 걸 알면 어떻게 행동할지 보는 거야. 엄마, 그건 너무해. 너무한 게 아니야. 여사는 단호했어요.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거야. 민서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편 준호는 가게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은행 대출은 신용이 안 되고 친구들한테 빌리자니 다들 형편이 어렵고 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민서한테 부탁 한번 해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민서도 직장인인데 5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돈 빌리는 건 자존심이 상해.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물건을 팔까? 차는 이미 없고 집에 뭐 팔 게 있나? 하지만 팔 만한 게 없었어요. 준호는 절망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가게에 나타났어요. 청년, 안색이 안 좋은데? 아, 할머니 괜찮아요. 거짓말. 뭔가 고민 있지? 할머니는 준호를 꿰뚫어 봤어요. 준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사실은 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필요한데? 준호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건물주가 바뀌고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할머니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럼 여자친구한테 부탁하면 안 돼? 그건.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서도 형편이 어려워요. 부담 주기 싫어요. 자존심 때문에? 아니요. 그냥 제가 해결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긴 눈이었죠. 청년, 혹시 민서가 돈이 많다면? 예. 만약에 말이야. 민서가 부자라면 그래도 안 빌릴 거야? 준호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대답했죠. 그래도 안 빌릴 것 같아요. 왜? 사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전 민서가 좋아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라도 해야죠. 할머니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청년 잘 생각했어. 예, 아무것도 아니야. 힘내.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나갔어요.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죠. 할머니가 왜 저런 질문을 하셨지? 멀리서 윤정숙 여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야,
엄마, 그 청년 합격이다. 민서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엄마가 인정해 준 거야? 응, 진짜야, 그 청년. 여사는 웃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야. 폭풍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끝엔 빛이 기다리고 있었죠. 금요일 오전, 준호는 관리사무소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그동안 모은 100만 원이 든 봉투. 500만 원은 못 모았지만 일단 가보자. 사정을 말하면 이해해 주시겠지. 준호는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안에는 박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이 왜 여기? 아, 준호 씨. 나도 건물주 대리인이랑 약속이 있어서. 박 회장은 음흉하게 웃었어요. 사실 그가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었거든요. 잠시 후 양복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두 분 다 오셨네요. 앉으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어요. 저 보증금 말씀인데요. 네, 500만 원 가져오셨죠? 그게 지금은 100만 원밖에 없어서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100만 원요? 500만 원 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됩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에요. 못 내시면 퇴거하셔야죠. 박 회장이 끼어들었어요. 그것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이 청년은 무책임해요. 회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준호는 억울했어요. 전 건물주님이 500만 원만 내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당신 변명이고. 박 회장은 비웃었어요.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계약은 계약이지. 하지만 됐어요, 준호 씨.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가게 비우세요. 일요일요? 그건 너무 급한데. 규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준호는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박 회장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드디어 저 녀석을 내쫓는구나. 그때였어요.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놀라 돌아봤어요. 할머니, 여긴 왜? 준호는 당황했어요. 박 회장이 소리쳤어요. 이봐, 할망구. 여긴 관계자만 들어오는 곳이야. 관계자요?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나도 관계자예요. 무슨 소리야? 이 건물 말이에요. 할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 건물 주인이 바로 나니까.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준호는 눈이 커졌고 박 회장은 입이 떡 벌어졌죠. 뭐라고요? 이 건물의 새 주인은 나 윤정숙이에요. 할머니가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등기부 등본, 매매 계약서, 모든 게 다 있었죠. 양복 입은 남자가 황급히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거 진짜인데요, 진짜. 맞죠? 네, 맞습니다. 남자는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몰라 배웠습니다. 박 회장은 패닉 상태였어요. 아니, 그럼 할머니가. 아니, 사장님이. 그래요, 박 회장. 할머니가 박 회장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내 직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직원이요? 준호 씨 말이에요.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이 청년한테 거짓 소문 퍼뜨리고 보증금 문제 만든 게 당신이죠? 박 회장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게 다 알아요. 내 비서한테 다 보고받았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어요. 질투 때문에 선량한 청년을 괴롭힌 거예요. 아니에요. 전 그냥. 그만하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어요. 오늘부로 당신 가게 계약 해지해요. 뭐라고요? 박 회장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전 이 시장에서 20년을.
20년 동안 뭘 했죠? 할머니가 물었어요. 다른 상인들 괴롭히고 뒷담화하고 힘없는 사람들 짓밟았죠?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어요. 나 한 달 동안 이 시장을 지켜봤어요.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누가 정직하고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다 봤어요. 사장님, 이번 주 안에 가게 비우세요. 이건 최종 통보예요. 박 회장은 무릎이 꺾였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돼요. 기회는 이미 많이 드렸어요.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박 회장은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방 안에는 준호와 할머니, 그리고 직원만 남았죠. 준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할머니, 아니 사장님, 미안해요. 청년 속여서. 할머니가 미소 지었어요. 한 달 동안 당신을 시험했어요. 시험이요? 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사실 나는 민서 어머니예요. 민서 어머니요? 준호는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 딸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거지로 변장했어요. 돈 없는 할머니로.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 달 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공짜로 채소를 주고 배추를 날라주고 우산을 빌려주고 모든 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화났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해해요. 정말? 네.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준호는 웃었어요.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감동했어요. 고마워요, 청년. 그런데 제가 합격한 건가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만점이에요. 정말요? 네. 당신은 돈이 없어도 사람을 따뜻하게 대했어요. 그건 어려울 때도 여자친구한테 손 벌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진짜예요. 진짜 사람이에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우리 딸을 사랑해줘서. 그때 문이 열렸어요. 민서가 뛰어들어왔죠. 오빠, 민서야. 두 사람은 얼싸안았어요. 오빠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너 알고 있었어? 응. 엄마가 시험한다고 했어. 미안해, 오빠. 괜찮아. 이해해. 준호는 민서를 꼭 안았어요. 윤정숙 여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잘했어, 민서야.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그럼 준호 씨 보증금은? 필요 없어요. 여사는 웃었어요. 임대료도 당분간 받지 마세요. 네. 하지만 그 대신 이 청년을 시장 상인회 새 회장으로 임명해요. 회장이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네. 당신이 이 시장을 이끌어요. 하지만 전 아직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여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온 세 사람. 햇살이 따스했어요. 민서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결혼해도 돼? 당연하지. 당장이라도. 여사는 웃었어요. 준호는 아직도 꿈 같았어요. 거지 할머니가 사실은 재벌이었고 그 딸과 사랑에 빠졌고 이제 시장 회장이 됐다니. 오빠, 뭐 생각해? 응. 그냥 신기해서. 뭐가?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정말이네.
세 사람은 함께 걸었어요. 시장의 오후는 평화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발칵 뒤집혔어요. 들었어? 박 회장 쫓겨났대. 진짜? 왜? 거지 할머니가 사실은 건물주였대. 말도 안 돼. 상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준호가 새 회장이래. 준호가? 그 청년이? 응. 건물주가 직접 임명했대. 시장은 술렁였어요. 어떤 사람은 기뻐했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했죠. 박 회장의 가게 앞. 박 회장은 짐을 싸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죠. 2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그는 분했어요. 하지만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죠. 자기가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상인 몇 명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박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회장님, 준호한테 전해줘. 미안하다고. 박 회장은 마지막 짐을 들고 시장을 떠났어요. 뒷모습은 쓸쓸했죠. 한편 준호는 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상인회장 사무실이었죠. 이게 정말 내 자리인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상인 서너 명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축하드려요. 아니에요. 회장님은 무슨.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래도 이젠 회장님이신데. 괜찮아요. 전 평범한 상인이에요. 준호의 겸손한 태도에 사람들은 호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회장님, 한 상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건물주 사장님이 정말 그 할머니 맞아요? 네, 맞아요. 대박이네. 완전 영화 같아. 그러게요. 다들 신기해하며 웃었어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 남자가 거칠게 들어왔죠. 박 회장의 조카 박민수였어요. 야, 준호.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민수는 화가 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우리 삼촌 쫓아낸 게 무슨 일이야? 삼촌이 20년 동안 이 시장 키웠어. 근데 너 같은 애송이가. 민수는 준호의 멱살을 잡았어요. 민수야, 진정해. 다른 상인들이 말렸어요. 진정하라고? 우리 삼촌이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억울한 게 아니야. 잘못한 거지. 한 상인이 말했어요. 내 삼촌이 준호한테 뭘 했는지 다들 알아. 거짓 소문 퍼뜨리고 장사 방해하고. 그건 증명할 수 없잖아. 민수는 발악했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수 씨 앉아요. 얘기해요. 뭘 얘기해? 삼촌분 얘기요. 준호는 침착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앉았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도 박 회장님이 미운 건 아니에요. 거짓말. 진짜예요. 회장님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질투도 이해해요. 전 세 사람이었고 회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그럼. 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안 돼요. 거짓말과 방해로는.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의 말이 옳았거든요. 회장님한테 전해주세요. 뭐라고? 다시 시작하실 수 있다고. 다른 곳에서라도.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민수는 준호를 빤히 봤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원수한테도 따뜻한 말을 할 수 있구나. 알겠어, 전할게. 민수는 일어나 나갔어요. 상인들은 박수를 쳤어요. 역시 우리 회장님. 대단해요, 정말. 준호는 부끄럽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준호는 민서, 윤정숙 여사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빠, 오늘 멋있었어.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수 얘기 들었어. 박 회장한테도 따뜻하게 대했다며? 당연하죠. 누구한테나 기회는 있어야죠. 윤정숙 여사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앞으로 시장을 잘 이끌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여사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사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뭔데? 시장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 건물 안전진단에서 심각한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여사의 표정이 굳었어요. 얼마나 심각한데? 즉시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건물 폐쇄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사는 숨이 막혔어요. 비용은 최소 5억은 들 것 같습니다. 5억. 여사는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시장 건물에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준호도 불안해졌어요. 구조적 결함이래. 당장 공사를 해야 한대. 안 하면 건물 폐쇄야. 시장 전체가 문을 닫는 거지. 세 사람은 침묵에 빠졌어요. 시장이 문을 닫으면 수백 명의 상인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 피해를 보는 거지.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5억 정도래. 5억.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돈은 있으세요? 민서가 물었어요.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투자가 많아서 당장 쓸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은행 대출을 받아야지. 하지만 시간이. 여사는 걱정스러웠어요. 대출 승인까지 한 달은 걸려. 그 전에 폐쇄 명령 떨어지면.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두 사람이 놀라 준호를 봤어요. 준호 씨, 무슨 소리예요? 5억은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준호는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제 가게를 팔게요. 가게를? 네. 그리고 제가 모은 돈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봐야.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상인들한테 부탁할게요. 다 같이 조금씩 보태면. 안 돼요, 준호 씨. 여사가 말을 막았어요. 그건 너무 무리예요. 아니에요. 우리 시장이잖아요. 준호는 진심이었어요. 저 혼자만의 시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시장이에요. 하지만 해볼게요. 제가 회장이잖아요. 준호는 일어섰어요. 지금 당장 상인들 모을게요.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오빠 정말 대단해. 그러게 여사도 감동했어요. 저런 사람이 진짜 리더지. 시장은 위기를 맞았어요.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진짜 영웅이 탄생하고 있었죠. 준호라는 이름의 평범한 청년. 그가 이제 시장을 구하려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시장 광장에 상인들이 모였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죠. 갑자기 왜 모으래? 무슨 중요한 얘기래? 혹시 나쁜 소식 아니야? 사람들은 불안해했어요. 준호가 단상에 올랐어요. 손에는 마이크가 쥐어져 있었죠. 여러분,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늘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뭔데? 역시 나쁜 소식이구나. 준호는 심호흡을 했어요. 우리 시장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어요. 당장 공사를 안 하면. 준호는 말을 이었어요. 한 달 안에 건물 폐쇄 명령이 내려옵니다. 순간 시장이 술렁였어요. 뭐라고? 폐쇄라고?
그럼 우리 어떻게?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준호가 손을 들어 진정시켰어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 한 상인이 소리쳤어요. 5억입니다. 5억? 말도 안 돼.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건물주가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가 왜 내? 준호가 대답했어요. 건물주 사장님도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으세요. 그럼 어쩌라고? 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 승인까지 한 달 걸립니다. 그 전에 폐쇄 명령이. 준호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부탁? 네. 다 같이 조금씩 모아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보고 돈 내라고? 장난해?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 왜 우리가 건물주 돈을 대줘야 해? 반발이 거셌어요. 준호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이해는 무슨.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준호는 간절하게 말했어요. 이 시장이 문 닫으면 우리 모두 일자리를 잃어요. 사람들은 침묵했어요. 우리 가족들은요? 애들 학비는요? 준호는 계속 말했어요. 전 오늘부터 제 가게 팔겠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모은 돈 전부 낼게요. 사람들은 놀랐어요. 내가 왜? 전 이 시장의 회장이니까요.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저를 키워줬으니까요. 그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준호. 한 상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도 5억은 너무 큰 돈이야. 맞아요. 혼자서는 못 모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조금씩만이라도. 얼마나? 가능한 만큼만요.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억지로는 안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떴어요. 우리 함께 지켜봐요. 우리 시장을. 광장은 고요했어요. 한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제일 오래된 어묵가게 주인이었죠. 나 100,000원 낼게. 할아버지, 나도 여기서 30년 먹고 살았어. 이게 내 고향이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어요. 그러자 1명, 2명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나도 50만 원 낼게. 나는 20만 원. 나는 30만 원 낼 수 있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준호는 눈물이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박 회장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 준호는 놀랐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나도 낼게. 예. 200만 원. 박 회장은 봉투를 내밀었어요. 하지만 회장님, 지금 가게도 없으신데. 괜찮아. 박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이 시장이 나한테도 전부였어. 비록 쫓겨났지만. 회장님, 준호, 내가 미안했어. 진심으로.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부러웠어. 그래서 괴롭혔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는 박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준호.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한쪽에서 윤정숙 여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서와 함께. 엄마, 오빠 정말 대단하지? 그래. 정말 대단해. 여사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비서가 달려왔어요. 사장님. 왜? 은행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출 승인이. 여사는 긴장했어요. 떨어졌어? 아니요. 승인 났습니다. 그것도 바로. 뭐라고?
여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시장 상인들의 십시일반 소식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비서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전통시장 상인들, 건물 살리기 성금 모금 시작. 준호 신임 회장, 우리 함께 지켜요. 감동 호소. 은행 지점장이 감동했답니다. 특별 승인했대요. 여사는 소름이 돋았어요.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그녀는 광장으로 뛰어갔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사장님, 윤정숙 여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은행에서 대출 승인 났습니다. 진짜요?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그럼 우리 돈은? 한 상인이 물었어요. 여사가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내신 돈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그 돈으로 시장을 개선해요. 개선? 네. 화장실도 고치고 주차장도 만들고. 준호는 웃었어요. 우리가 모은 돈으로 우리가 일하기 좋은 시장 만들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좋아. 찬성. 우리 시장 만들자. 윤정숙 여사는 감동했어요. 이 청년은 진짜 리더야. 돈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여. 민서는 자랑스러워 죽을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이 내 남자야. 광장은 환호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울고 웃었죠. 위기는 기회가 됐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모으는 법. 준호가 몸소 보여줬죠. 하늘에서 별이 빛났어요. 시장의 불빛도 따스했어요. 그 속에서 한 청년이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일주일 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공사가 시작됐고 곳곳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죠. 여기 화장실 새로 짓는데, 주차장도 만든데, 우리 시장 완전 달라지겠는걸? 상인들은 들떠 있었어요. 준호는 매일 공사 현장을 돌아다녔어요. 여기 안전하게 작업하세요. 네, 회장님. 회장님, 이쪽 설계도 좀 봐주세요. 네, 갈게요. 준호는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청에서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준호 회장님 계십니까? 네, 제가 준호입니다. 시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시장님이요? 준호는 놀랐어요. 시청 시장실. 준호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어요. 시장이 들어왔어요. 준호 회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네. 시장님. 준호는 얼떨떨했어요. 뉴스 봤어요. 상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시장 살렸다고. 아, 네. 감동적이더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일이 있다니. 시장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네. 우리 시에서 준호 회장님을 모범 시민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모범 시민이요? 네. 그리고 이 시장을 전통시장 활성화 모델로 지정하겠습니다. 정말요? 준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원금도 나옵니다. 3억 정도. 3억이요? 네. 시설 개선에 쓰시면 됩니다. 준호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시장님.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하죠. 이런 훌륭한 시민이 있어서. 시장은 악수를 청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죠. 한편 박 회장은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가게를 잃고 나서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지. 그래서 모든 걸 잃었어.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준호입니다. 박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죠. 회장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여길 알고?
조카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준호는 웃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박 회장은 당황하며 준호를 들였어요. 방은 좁고 허름했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 시장 상가 임대 계약서예요. 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왜? 새로 생기는 상가예요. 회장님 드릴게요. 뭐? 박 회장은 믿을 수 없었어요. 나한테 왜 이걸 줘? 회장님도 다시 시작하셔야죠. 준호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난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잖아. 알아요. 그런데도, 그래도요. 준호는 웃었어요. 회장님도 이 시장 식구예요. 30년이나 계셨잖아요.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준호,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시작해요. 정말 고마워. 박 회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나 다시 열심히 할게. 네, 믿어요. 두 사람은 악수했어요. 과거의 앙금은 씻겨 내려갔죠. 며칠 후 시장에서는 상인회의가 열렸어요. 준호가 보고했어요. 여러분, 시에서 지원금 3억을 받았습니다. 와,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이 돈으로 뭘 할지 의논하려고 모였습니다. 당연히 시설 개선이지. 맞아, CCTV도 달고, 간판도 새로 만들자. 의견이 쏟아졌어요. 준호가 정리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투표로 결정하죠. 모두가 한 표씩 행사했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죠. 역시 우리 회장님, 공정하고 투명해. 사람들은 준호를 신뢰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고마워요. 할머니 뭐가요?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의견 물어봐줘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전에는 박 회장이 다 마음대로 정했거든요. 이제는 다 같이 정해요.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 시장은 우리 모두의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쪽에서 윤정숙 여사가 그 모습을 봤어요. 민서와 함께. 저 청년 정말 특별해. 그치, 엄마. 응. 리더의 자질이 있어. 여사는 흐뭇했어요. 우리 민서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엄마, 근데.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언제 결혼식 올려? 서두를 필요 없어. 여사는 웃었어요. 저 청년이 준비됐을 때 하면 돼.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딸아. 여사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해. 알았어, 엄마. 두 사람은 웃었어요. 한편 박 회장은 새 가게를 차리고 있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였죠. 여기 정리하고, 간판은 여기 달고, 그는 열심히 준비했어요. 조카 민수가 도와주고 있었죠. 삼촌, 힘들어요? 아니야, 괜찮아. 박 회장은 땀을 닦았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당연히 힘들지. 그래도 삼촌, 웃고 계세요. 그래. 박 회장은 거울을 봤어요. 정말 웃고 있었죠. 오랜만이다. 이렇게 웃는 거. 그는 과거를 반성했어요. 욕심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덕분에 더 소중한 걸 배웠죠. 사람의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개업날. 박 회장의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왔죠. 회장님, 축하드려요. 준호, 고맙다. 새 출발 응원할게요. 다른 상인들도 축하했어요. 회장님, 잘 되실 거예요. 우리가 손님 많이 보낼게요. 박 회장은 감격했어요. 이 시장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시장 광장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공사 착공 기념 파티였죠. 음악이 흘렀고 사람들은 춤을 췄어요.
준호와 민서도 함께 춤을 췄죠. 오빠,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민서는 준호의 어깨에 기댔어요. 오빠 고마워. 왜? 나한테 이런 세상 보여줘서. 무슨 소리야? 나 돈 많은 집에서 자랐잖아. 민서는 조용히 말했어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 근데 오빠가 보여줬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람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준호는 민서를 꼭 안았어요. 나도 배웠어. 너한테. 뭘? 진짜 사랑이 뭔지.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우와, 축하해요. 시장의 밤은 따뜻했어요. 불빛은 밝았고 사람들은 행복했죠. 악은 사라지고 선이 승리했어요. 박 회장은 새 출발을 했고 준호는 모두에게 사랑받았어요. 하늘은 보고 있었어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그리고 결국 진심이 이기는 법이죠. 석 달 후, 시장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어요. 깨끗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새 간판들. 와, 우리 시장 정말 멋있다. 관광객들도 많이 오네. 장사 진짜 잘 돼. 상인들은 환한 얼굴이었어요. 준호는 시장 입구에 서 있었죠. 새로 세운 간판을 올려다보며 전통시장 마음으로 파는 가게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닌 마음입니다. 민서가 다가와 준호의 팔을 잡았어요. 오빠, 뿌듯해? 응, 진짜 뿌듯해. 준호는 웃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꿈 아니야. 현실이야. 민서는 준호의 손에 작은 상자를 쥐어줬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준호가 상자를 열자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어요. 열쇠? 응, 우리 새집 열쇠. 새집? 엄마가 준비해 주셨어. 신혼집.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응, 오빠 인정하셨대. 완전히. 민서는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 정식으로 청혼받고 싶어. 청혼? 준호는 당황했어요. 나 아직 준비가. 괜찮아. 오빠는 그냥 마음만 전하면 돼. 민서가 준호의 뺨에 뽀뽀했어요. 오늘 저녁 7시. 엄마 집으로 와. 알았어.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윤정숙 여사의 저택. 준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세요. 집사가 안내했어요. 거실에는 윤정숙 여사가 앉아 계셨죠. 어서 와요, 준호 씨. 안녕하세요, 어머니. 준호는 인사했어요. 앉아요. 여사는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준호가 앉자 여사가 말했어요. 석 달 동안 지켜봤어요. 네. 시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사는 준호를 똑바로 봤어요. 합격이에요. 100점 만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준호는 긴장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네. 들어볼래요? 말씀하세요. 여사는 미소 지었어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준호는 어리둥절했어요. 그게 조건의 전부예요. 네. 당연하죠. 준호는 벌떡 일어섰어요. 제 목숨 걸고 지킬게요. 앉아요, 앉아. 여사는 웃으며 준호를 앉혔어요. 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처음엔 당신이 의심스러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로 변장해서 시험했죠. 여사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당신은
돈 한 푼 없는 할머니한테도 친절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있으면 떠받들죠. 여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제가 사람을 봤어요. 돈이 아니라. 여사는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믿어요. 우리 딸을 맡겨도 되겠다고. 준호는 눈물이 났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아요. 믿어요. 그때 민서가 나타났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오빠. 준호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때? 예뻐? 민서야, 너 정말 예쁘다. 정말 예뻐. 준호는 민서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윤민서 씨. 응?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돈도 별로 없고 집도 작고. 괜찮아.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요. 준호는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평생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거면 충분해. 그럼 결혼하자. 민서는 준호를 끌어안았어요. 윤정숙 여사는 박수를 쳤죠. 축하해, 두 사람. 석 달 후 결혼식 날. 시장 광장에서 야외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십니다. 준호와 민서가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어요. 상인들이 박수를 쳤죠.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박 회장도 축하했어요. 준호, 정말 축하한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회자가 물었어요. 신랑 신부를 사랑합니까? 네. 준호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신부, 신랑을 사랑합니까? 네. 왜 사랑합니까? 민서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오빠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이에요. 민서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사랑해요. 평생. 준호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서약하십시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는 민서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민서는 준호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광장이 환호로 가득했죠. 윤정숙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잘했어, 민서야. 너는 진짜 보물을 찾았구나. 피로 연장. 준호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준호는 시장 사람들을 돌아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작은 야채 가게 주인이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진심이 통한다는 걸 배웠어요. 함께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걸 배웠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약속하겠습니다. 준호는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제 아내와 함께 이 시장을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시장, 마음이 통하는 시장. 그런 시장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어요. 환호가 하늘로 치솟았죠.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준호와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빠, 행복해? 응,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죠. 윤정숙 여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사람의 진심은 말이야. 돈이 아닌 마음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여사는 웃었어요. 그날 처음 시장에 거지 할머니로 갔던 날. 준호가 공짜로 채소를 줬던 날.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청년은 진짜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죠. 시장의 간판에 불이 켜졌어요. 전통시장 마음으로 파는 가게들. 그 불빛은 따뜻했어요. 돈보다 값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준호는 그걸 증명했죠. 그리고 모두가 행복했어요. 시장 구석의 작은 야채 가게에서 시작된 이야기. 거지로 강남 땅 부자 할머니의 시험. 그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교훈을 남기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행복입니다.